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준비 공판기일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이 비공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왜 비공개가 됐는지 추측하는 기사가 좀 쏟아졌는데요. 어떤 뉘앙스냐면 재판부가 기자나 방청객 없이 숨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검찰이 계속 이 소송 지휘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재판부가 중립적이지 않다 또는 편파적이다 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의식해서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했다. 또는 이 변호인 측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했거든요. 이 보석 청구에 대해서 논하려고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한 이유는 검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아주 난장판을 부리고 쇼를 하니까 그거 맞겠다고 비공개 결정을 한 겁니다. 지난번 4차 준비공판 때 검찰이 어땠습니까? 1시간 동안 준비공판을 하면서 한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검사 9명이 고영곤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9명이 충출동해서 번갈아 가면서 재판부에다가 소리 지르고 일어나서 고성치고 항의하고 결국에는 여론 좀 펴겠다고 방청객 기자석 바라보면서 자기들 주장 펼치고 재판부가 불공정하다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준비공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기소된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준비공판을 못 끝내고 기소 본안 공판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으니 제발 이번만큼은 준비공판 좀 끝내자. 그리고 다음에 본안 공판 들어가자. 이랬던 취지인 겁니다. 실제로 오늘 공판 앞두고도 검찰이 엊그제 3개의 의견서를 한꺼번에 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4회 공판 준비기일 소송 지휘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준비 공판 때 소송 지휘가 부당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판 또 열면 기자들 있고 방청객 있는 앞에서 지난번에 했듯이 또 재판부를 흠집내고 트집 잡고 이랬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실제로 오늘 공판 직전에 검찰이 재판부 의견은 존중하지만 공개재판 원칙을 어겨서 좀 부당하다라면서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니네 실수 다 안다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중기소건입니다. 이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최초의 9월 6일에 지난해 9월 6일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았죠. 그러자 검찰이 사문서 위조죄로 별건으로 또다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범죄 사실,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범행 일시 장소 등 몇몇 부수적인 내용만 정정을 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인데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개의 공소가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사건은 이 공소권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재판부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지 않았냐, 9월 6일에 기소했던 2012년에 위조했다는 그 표창장 위조와 나중에 추가로 기소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했던 2013년의 위조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그 전제로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별개로 기소를 한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중기소라고 운운하는 거는 이거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물론 이제 검찰의 주문을 주로 했지요. 검찰 스스로가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했다. 다만 첫 번째 공소장은 이 주요한 공소사실들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는 공소사실들이 전혀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것과 사실과 다르니 이거는 동일한 공소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소송 지휘를 한 건데 검찰에서는 마치 그걸 말꼬리를 딱 잡아서 야 네가 그랬잖아 이거 별개 사건이라며 같은 범죄 아니라며 그래서 우리는 2개 진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죠. 사안은 하나인데 결과물은 하나인데 2개의 공소를 유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검찰에서 제대로 절차에 맞게 세련되게 이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저는 옳다고 봐요. 뭐냐면 첫 번째 공소장이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해야죠. 취소를 하면 공소 기각이 됩니다.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요. 그러면 그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주요한
그 범죄에 대한 주요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으면 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았어야죠. 첫 번째 공소권은 취소하고 재기소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검찰의 말에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검찰이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첫 번째 공소권을 취소를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거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죽어라고 그거를 취소를 못하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스스로가 이렇게 모순된 행위를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주요하게 법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어요. 법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는데 변호인 측에서 어제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보석 청구를 했고 오늘 바로 이 준비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검찰이 검토해서 의견을 내거나 입장 정리를 하거나 이럴 시간이 안 됐죠.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이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보석 청구 사유에 대해서 이 사항은 변호인 측에서 한 거니까 이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보석 청구는 당연히 재판에서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데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압도적인 수사력에 의해서 모든 증거들이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이제 다 기소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고 게다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기록을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 따라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제 네, 이렇게 재판은 계속 지연되고 길어지고 그리고 구속 만기는 이제 석 달여밖에 남질 않았고 이러니까 제대로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 보석은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청구가 들어왔을 때 허가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제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예컨대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이 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누범이나 상습범일 경우 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피해자라든지 또는 증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둬서 이 경우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된다라는 게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고려사항이 이거겠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크게 고려될 사항인데 김칠준 변호사의 얘기대로 모든 수사가 다 끝나서 기소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이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몇 달 동안 수사를 다 끝냈고 증거도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더 인멸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이걸 거예요. 반대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있잖아요. 공범인데 둘이서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 이것도 곧 증거인멸에 해당이 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이 1월 22일에 이제 본안 공판이 잡혀 있거든요. 가능하면 1월 22일 공판이 잡혀 있는데 이틀 뒤면 이제 설 연휴입니다. 만약에 보석이 허가가 된다면 이왕이면 그 공판 때까지는 좀 허가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검찰이 살살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조국 또는 정경심 교수 사건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조범동 씨 재판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검사가 이 정경심 교수 사건과 이 조범동 씨 사건에 지금 공판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 조범동 씨 엊그제 사모펀드 관련한 공판 때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먼저 물었어요. 정경심 교수를 이 조범동 씨의 공범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해놨으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판단도 재판 과정에서 해야 될 텐데 저쪽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했더니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쪽 재판장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이쪽 사건, 조범동 사건을 보면서 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별도로 먼저 이쪽에서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준비기일 때 검찰이 먼저 사모펀드 나중에 하자, 입시 비리 먼저 하자라고 하면서 조범동 씨 사건이 동일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일 사실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조범동 씨 사건 종료한 이후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주장을 해놓고 조범동 씨 재판부에 가서는 저쪽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법정 밖에서 따로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 간의 의견을 주고받은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정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로는 검찰이 조범동 씨 재판부에다가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마무리 삼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 거는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검사 때문입니다. 검사들이 하도 떼거지로 나와서 백덤블링하고 점수도 안 나온 이상한 기술 가져와서 여론전하고 쇼를 하니까 관객 다 빼고 우리끼리 차분하게 정석으로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게 오늘 재판부의 의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리라는 기대가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